요즘 아침에 집안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불은 다 껐는지, 창문은 닫았는지, 방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다 보면 예전보다 숨이 조금 차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숨 한 번에서 시작합니다. 큰 집이 성공의 상징이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는 변화, 관리하기 쉬운 집만이 끝까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어떤 분은 애써 모른 척 하시겠지요.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이 조용히 고개를 들게 될 겁니다. 며칠 전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평생을 바쁘게 사셨고 집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넓었습니다. 거실은 햇살이 잘 들었고 방은 남아 돌았고 손님 오면 늘 칭찬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저 방이 제일 무섭다고요. 아무도 쓰지 않는 방, 청소하려면 하루가 걸리는 방, 난방비가 아까워 문을 닫아둔 방. 그 방을 바라볼 때마다 이 집이 과연 나에게 맞는 집인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완전 몰입형 후킹이 시작됩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의 삶이 달라졌을 때 과연 그 집은 여전히 좋은 집일까요? 이 질문 하나로 지금 수많은 중년과 노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넓어야 했습니다. 아이방, 서재, 손님방, 모든 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떠났고 손님은 줄었고 하루 대부분은 부부 둘이거나 혼자입니다. 그런데도 집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작은 마이크로 후킹 하나 던지겠습니다. 요즘 실제로 선택받는 집들은 가장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오래되지 않았고 복잡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있는 집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삶의 단계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갈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고 그 보상으로 넓은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집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친척 모임의 중심이었고 아이들의 추억이 쌓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혼자 지내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아주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써 외면합니다. 집을 줄인다는 건 패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려가는 것 같고 내 삶이 작아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집이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집에 맞춰 사람이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라는 말 속에는 청소, 수리, 세금, 난방, 그리고 무엇보다 신경 쓸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요즘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큰 집을 팔아서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니라 큰 집을 내려놓고 삶을 가볍게 하려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면적은 줄었고 방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처음 맞은 겨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방을 마음껏 틀어도 마음이 편하다고요. 청소는 반나절이면 끝나고 집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몸이 피곤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요즘 시장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집은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망설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큰 집이 대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아주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쉬운 집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어려운 집은 점점 선택받기 어려워집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으로, 확장 중심에서 유지 중심으로, 이 변화에 맞는 집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부, 결국 집을 옮기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두 분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말에 집안에서 쉬는 시간이 늘었고 청소 때문에 싸우는 일도 사라졌고 집이 부담이 아니라 쉼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작아진 게 아니라 삶이 편해졌다고요.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큰 집이 살아남는 시대가 아닙니다. 관리 쉬운 집이 사람 곁에 오래 남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을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집을 돌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선택을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중년의 삶에 꼭 맞는 이야기로 곁에 머물겠습니다.